안녕하세요. 호업바입니다. 이번 주도 주간 결산 먼저 하고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수익 먼저 보면 지난주 기준으로 이제 평가 수익이 1억 3천이었는데 이제 현금 확보하려고 많이 팔아가지고 이번 주에 8,400이 되었고 실현 수익이 그만큼 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금요일에 폭락하기 전에 현금 확보를 해둔 거라 생각보다 타격이 크진 않았어요. 총 1,600 정도 이제 손실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 주에 현금 확보를 많이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컴퓨텍스에서 젠스낭 발언 때문에 지금 마벨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제 작년에 오라클 폭등 때가 생각나서 낌새가 안 좋다고 좀 이런저런 지표들을 많이 봤고, 이제 둘째 헤지 펀드랑 개인이 모두 롱 포지션을 잡으면서 변동성에 좀 많이 취약해질 거라고 판단하고, 지금 겹겹이 쌓여있는 악재들이 하나만 불거져도 핑계 삼아 수익 실현이 시작될 거라고 판단해서 미리미리 좀 팔아놨습니다. 제가 마벨을 들고 있었는데 너무 빨리 팔아서 뭐 다 팔진 않았는데 그 오르기 전에 좀 팔았거든요. 그래서 또 오르고 또 뭐 팔고 해서 살짝 기분이 뭐안 좋긴 했는데 어찌됐든 현금 확보를 계속 하고 있었고 또 셋째 나스닥이랑 반도체 지수가 이제 주봉상에서 200일 이평선이랑 너무 벌어져서 조정이 한번 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길게 롱 포지션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조정이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건전한 조정이 와줘야 또 올라갈 수 있어서 조정이 오길 바라고 현금 확보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좀 더 확보를 하고 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한 6, 7% 정도밖에 현금 확보를 못 해가지고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번 주는 영상 자료를 3개나 만들었는데 밤에 계속 매매하느라 녹화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스닥이 5% 빠진 거 치고는 미리 정리를 좀 해놔서 생각보다 좀 손실이 크지는 않았어요. 이번 주에 제가 수익 실현한 종목이 총 13개인데 실제는 더 되긴 합니다. 지금 도미노 앱에서 첫 번째 화면에 나오는 것만 일단 가져온 건데 일단 가장 큰 수익을 낸 거는 로켓랩이고 이거 다 판 건 아니고 지금 뭐 구글은 제가 전량 매도를 했고, 구글을 전량 매도를 한 이유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사려고 매도를 했어요. 제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는 오픈 AI랑 엔트로픽이랑 구글이랑 새 3대 프론티어 모델 이제 업체들 중에 지금 구글이 가장 밀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구글 유상증자 발표 규모를 보고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 타더라도 지금은 좀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구글은 전량 매도를 했고 마벨은 30% 정도 그리고 로켓랩도 지금 30% 정도 제가 이 수익 실현하는 근거나 뭐 량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 비중으로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벨이나 로켓랩이나 뭐 수익률이나 수익금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총 이제 자산이 이제 제일 비싼 건 이제 15,000불까지고 그 다음에 지금 그레이드를 좀 몇 개 지금 나눠놓은 게 있습니다. 마벨이랑 로켓랩은 15,000불로 그레이드를 주고 있었다가 이제 5,000불씩 그냥 팔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5,000불 들고 있는 건 없고 다 만불, 마블, 로켓랩 이런 게 만불이고 또 뭐 레버리지 애들은 들고 있던 거는
떨어질 거로 생각해서 레버리지 위주로 다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이 코스피 레버리지랑 나스닥 백, 요것도 레버리지인데 그냥 나왔네요. 요거는 요거로 수정을 했었는데 오라클 두 배입니다. 오라클 두 배를 들고 있던 게 있는데 오라클 두 배는 지금 전량 매도를 했어요. 전량 매도하고 지금 뭐 실적 나오는 거 봐서 본주를 다시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현금 확보 차원에서 그냥 판 거고, 크레도는, 카레도 아닙니다. 크레도입니다. 크레도는 이제 지금 광통신 쪽에 더 비중을 실어주려고 크레도는 정리를 했고, 이제 타워 세미컨덕터나 이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종목 수가 제가 좀 많았어서 종목을 좀 줄이려고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아이온큐도 한 30% 정도 좀 요새 많이 올라서 수익 실현을 했고, 이 엔비디아 밸류체인, 요 나머지 애들은 다 이제 현금 확보용으로 이제 판매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구글이랑 로켓랩이 수익률이 좀 높은데, 어, 한 1년은, 투자한 지 1년은 넘었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마벨은 투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운 좋게 올라갔고, 구글이랑 로켓랩은 투자한 지 뭐 오래됐습니다. 로켓랩은 거의 2년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평가주들 사놓고 오래 들고 있으면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번 주 뭐 크게 정리할 거는 일단 빅테크 자본 조달, 테크 기업들 자본 조달과 나스닥 낙폭, 요건 좀 더 떨어졌던 것 같은데.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목표를 12,000포인트로 잡았다는 거. 오늘 다룰 이슈가 총 9가지인데, 이제 자본 조달과 지수 전망, 뭐 비트코인, AI 가격, 그리고 구글과 스페이스X의 이제 데이터 계약, 뭐 고용, 시장 과열, 지수 편입, 거부, 나스닥 폭락, 요거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개별 뉴스들이 하나로 다 이제 연결돼서 흐름이 이어질 겁니다. 일단, 이번 주에 테크 기업들이 한꺼번에 좀 유상증자에 많이 나섰어요. 이게 제가 현금 확보를 시작하게 된 이제 주된 원인 중에 하나 있는데, 딱 이 구글의 유상증자 보고 그때부터 이제 현금 확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관련 업체들이 다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고점 시그널이다. 보통 유상증자를 고점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점 시그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현금 확보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뭐 다른 기업들도 조단인데 구글이 너무 많이 지금 118조 원을 해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 유상증자가 뭐냐면 새 주식을 발행해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새 주식이 발행됐으니까 주식의 가치가 희석이 되는 거예요. 원래 빅테크들이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주주 환원 책을 피다가 지금 반대로 주식 소각을 하다가 주식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면 유상증자가 장기적으로는 좋은 시그널일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되는데 그 악재 규모가 저는 좀 많이 크다고 판단을 했고 이게 구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제가 나중에 또 사실 그 미리 만들어 놓은 영상 중에 하나가 이 구글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뭐 그런 거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아무튼 지금 구글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뒤처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많이 나서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페이스X랑 뭐 계약 체결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아이렌, 그리고 루멘텀 모두 지금 데이터 센터 쪽 관련주거든요. 모두 지금 유상증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글의 유상증자가 세 가지 방식을 동시에 썼는데, 빚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전 요번에 정리하면서 메모리 쪽은 하나도 정리를 안 했어요. 실질적으로. 웨스턴 디지털도 들고 있는데, 웨스턴 디지털도 정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빚잔치의 최대 수혜주가 이제 메모리라고 생각을 해서 메모리 쪽 빼고 이것저것 정리하느라 너무 좀 머리를 쓰면서 정리를 하느라 지금 많이 팔질 못했습니다. 벌써 시간이 10분이 넘었네요.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목표를 이제 12,000으로 상향을 했어요. 일단 AI 메모리 수요, 이건 지금 뭐 기정사실화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메모리 쪽은 파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좀 비트코인 쪽도, 그러니까 코인 쪽도 좀 난리가 나는데 스트래티지가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한 이유는 뭐 배당 준다고 매도를 했는데, 원래 이 스트래티지 창업자가 절대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지금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많은 80만 개 정도 이제 들고 있는 엄청난 비트코인 보유 회사인데, 이번 주에 처음으로 판 겁니다. 뭐 32개인가 32개 이제 팔았는데, 이제 전체 보유량의 0.004% 정도를 판 건데도 불구하고 이 투자자들이 절대 안 판다던 사람이 이제 팔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 코인 쪽에 이제 신뢰가 흔들렸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젠진 기억 안 나는데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를 해서 지금 뭐 누군가는 클래리티 법안으로 코인이 상승할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반대로 이제 하락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건 좀 봐줘야 되는데 아무튼 비트코인 쪽은 악재가 좀 겹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건 구글의 악재인데 딥시크 V4 프로가 이제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능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지금 구글 제미나이 모델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75%로 할인을 영구적으로 한다고 해서,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지금 뭐 AI 업계에 좀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치킨 게임의 승자가 누가 되든 메모리는 수혜를 입을 거라서 메모리는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 소비자들은 뭐 딥시크 중국 거거든요. 딥시크가 중국 건데 뭐 중국 거지만 민감한 데이터가 아니면 이런 혜택을 누리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딥시크 같은 중국 기업들의 단점은 아마 B2B가 개혁이 안 될 건데 B2C를 타겟으로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글이 스페이스X랑 컴퓨팅 계약을 했어요.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지금 IPO를 앞두고 몸값을 부풀려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했을 거고, 구글 입장에서는 지금 컴퓨팅 파워가 딸린다는 걸 암시적으로 지금 내비친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정리해서 올릴 그 AI 전쟁 관련 영상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구글이 아무튼 지금 굉장히 밀려 있고 지금 스페이스X에 뭐 이게 확정 금액은 아닌데 매달 1조 3천억 정도를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엔트로픽도 지금 스페이스X랑 xAI랑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 구글이 컴퓨팅 계약을 한 게 왜 지금 포인트냐면 구글이 자체 AI 칩 TPU로 뭐 트레이닝도 하고 추론도 하는 걸로 그 한때는 곽광을 받았었는데 결국에는 TPU로 안 된다고 쥐지를 치고 GPU를 쓰는 거라고 보셔도 되고 이 뭐 제가 TPU 쪽 일을 좀 해봐서 아는데 TPU로 하는 거는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 바로바로 트레이닝하고 추론하고 이게 안 됩니다. 트레이닝 한 걸 가지고 추론을 하기 위해 약간 뭐 변환 같은 걸 좀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효율이 지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번에 브로드컴도 폭락을 한 게 나스닥이나 반도체 쪽에 영향을 준 게 있는데 그런 이유로 지금 브로드컴이나 TPU 쪽은 저는 사실 원래 좀 좋게 보진 않았고 그래서 브로드컴도 들고 있던 거를 전량 매도를 했고 반대로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주 뭐 셀레스티카 같은 것들 지금 조금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 같은 회사만 지금 약간 논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XAI가 그룹 가지고 뭐 트레이닝 한다고 열심히 열일하다가 일단은 IPO 때문인지 아니면 프론티어 모델 경쟁에서 지금 손 떼는 건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이 구글이랑 엔트로픽한테만 매달 3조를 받는 거예요. 20억 달러를. 뭐 덕분에 IPO도 잘 넘어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거시에서 좀 고용이 많이 좋게 나와가지고, 중요한 거는 예측치가 뭐 8만이었는데, 실제가 2배가 나왔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고용이 강하다는 게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고용이 강해지면 금리를 인상한다는 약간 트리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안 그래도 지금 요새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고 금리 인상이냐 동결이냐 얘기가 나오던 차에 갑자기 고용이 2배가 나와버려서 고용도 악재가 돼서 지금 지수 폭락을 가져왔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주들이 원래 금리에 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기술주들이 이제 미래 성장에 베팅해서 계속 뭐 대출을 받고 그걸로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으면 미래 가치가 낮게 평가돼서 나스닥이랑 반도체가 영향을 받는데 거기다가 구글이 유상증자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니 뭐안 떨어질래 안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핑계김에도 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핑계김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심리가 지금 폭락 전에 헤지 펀드 그리고 개인 모두 롱 포지션을 잡고 있었어요. 롱 포지션이라는 거는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거에 베팅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이제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이 위험 선호 지수가 91년 이후 상위 1% 수준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롱을 주가 상승에 베팅하고 있던 게 상위 1% 안에 이제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헤지펀드가 이런 상황을 사실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 상태에서 롱이 아니고 숏을 잡으면 훨씬 더 크게 먹을 수 있는데 굳이 헤지펀드가 이 롱 포지션을 계속 잡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두가 롱을 잡고 있을 때 헤지펀드가 숏을 잡으면서 주가를 하락시키면 이제 포지션이 무너지면서 청산이 이뤄지면서 또 청산 안 당하려고 주식 매도하면서 또 떨어지고 이런 연쇄 하락이 이어지거든요. 아마 다음 주에도 이런 연쇄 하락이 있을 수 있어서 안전벨트 꼭 매고 계셔야 됩니다. 이 쉴러 PER이라는 것도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게 뭐 닷컴 버블 2000년 닷컴 버블이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페이스X 관련된 뉴스가 있었는데 S&P 500은 패스트 트랙 편입시키는 거를 저는 이미 다 반영을 한 줄 알았는데 기존 요건을 유지해서 이제 거부한 거라고 뉴스가 뜨더라고요. 좀 개인적으로는 나스닥에는 좀 호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스페이스X가 유동 물량이 좀 많이 적은 편이어가지고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일단 S&P 500이 빠지면 그만큼 다른 지수들에 좀 물량이 더 들어갈 거라 그나마 좀 스페이스X IPO로 인한 변동폭이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나스닥에는 편입이 되니까 이 스페이스X 가지고는 좀 변동으로 인한 뭐 스윙 투자 같은 거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안 좋은 소식인데 결국에는 이 앞에 있었던 이슈들로 인해 이 시장 충격이 나스닥이랑 속스의 반도체 지수에 영향을 이제 미친 것 같은데 이 속스에는 요번에 이제 대폭 하락한 마이크론이나 브로드컴이나 이런 애들이 다 이제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이 떨어졌고 원래 속스는 이렇게 변동폭이 큰 지수입니다. 그동안 너무 올라서 사람들이 몰랐을 수도 있는데 원래 이런 녀석입니다. 이 폭락의 가장 큰 트리거는 브로드컴 실적 그리고 5월 고용 보고서인데 뭐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팔 타이밍만 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그 롱 포지션에 대한 청산 때문에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나간 거 정리할 거는 없을 것 같고, 이번 주에 정리할 만한 거는 지금 AI 인프라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이게 메모리에는 수혜다. AI 가격 전쟁 심화된다. 결국엔 이것도 AI 메모리에는 수혜다.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팔면 안 된다. 그리고 한국 시장 12,000 목표가 나왔다. 팔면 안 된다. 아마 다음 주에 좀 큰 변동이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레버리지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타격이 좀 클 것 같은데, 제가 두 배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도 하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고 가격에 집중하지 말고 이제 회사 가치에 집중을 해서 이제 꼭 붙들고 지금 다음 주에 팔면 아마 다시 사는 게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특히 두 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두 배 레버리지 들고 계신 분들은 이미 늦었습니다. 팔기에는. 다음 주 월요일, 프리장에서 이미 사람들이 엄청나게 던질 거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던질 때 레버리지는 못 던지고 그 이미 던지고 난 가격 기준으로 레버리지 가격이 책정될 거기 때문에 책정되고 나면 이미 시작가 자체가 많이 폭락해 있을 겁니다. 폭락해 있는 거 팔지 마시고 꼭 붙들고 계시면 내년만 돼도 큰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이닉스 차트로 잠깐만 제가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지난 이란 전쟁 때거든요. 기억해 보시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쭉 빠졌다가 셋째 날부터 반등을 했다가 다시 빠졌다가 이렇게 웨이브가 생기는데 일단 주식에 큰 파동이 하나 생기면 이 작은 파동이 옆에 붙게 됩니다. 이걸 1파, 2파, 3파, 5파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다음 주도 이때랑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때 하이닉스가 10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더 빠질 수도 있겠는데. 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 아무튼 이때 내일 내일 아마 이 정도 폭이 아니고 이 정도 폭으로 빠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거든요. 개별주들이 이미 이 개별주 레버리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로 인한 변동폭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아마 내일 한 20%도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일 올라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다음 주에 오라클 실적이 아마 예정돼 있나 그럴 거예요. 오라클 실적이 좋게 나오면 그나마 좀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일단 이 폭락했을 때 파시지 마시고 들고 있다 보면 언젠간 다시 이 저점 만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시 저점 찍고 올라가니까 꼭 붙들고 계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두 배 레버리지도 마찬가지고 팔지 마세요. 안 팔면 요렇게 언젠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
이때 안 팔았으면 제가 이때 들고 있었거든요. 이때 스윙 투자한다고 팔았다가 결국에는 이 올라가는 거 못 잡고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팔지 마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